11월 월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어떤 계절이죠. 그죠?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이 있는 절기고 또 간지로는 개해월입니다. 그죠? 입동과 소설이란 입동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시작되는 계절이 입동이고, 그다음에 소설은 결국은 살얼음이 이제 얼기 시작하는 어떤 계절이 소설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작게 비가 눈이 내린다 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차가움이 시작되는 것이 소설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차가움이 시작되죠. 근데 소설은 또 때로는 소촌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소촌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따뜻함이 남아있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겨울도 준비하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해서 저장하고 모으고 마무리하는 어떤 기운도 되지만은 새로운 봄을 위한 저장과 준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시작되는 달이고, 또 간지로 개해라는 글자는 육식갑자,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해로 끝나는 육식갑자가 마무리되는 어떤 것도 되죠. 그러면 짧게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어떤 기운도 되는 것이고, 또 길게는 5년간의 어떤 육식갑자가 한번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5년의 어떤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되는 시기도 개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다 쏠린 거죠. 청간호도 그렇고 지지로도 그렇고 다 음의 기운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양의 기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래서 갑자기 갑자로 전환된다 해서 갑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에서 음기가 저장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일정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개해월입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한번 보면, 원숭이띠는 주역상으로는 택지체라는 상이다. 택지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으로 보면 그 땅 위에, 그죠? 땅에 연못이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모양이죠.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상으로 보여지는데, 모여 있다는 그 자체가, 채 자체가 모여서 번성해진다, 모여서 뭔가 해결된다, 모인다, 그죠? 뭔가 단결된다, 이렇게 뭔가 모여서 이렇게 번성해지는 그런 모양을 택지체라고 합니다. 그 상으로 보면 땅에 물이 고여서 연못이 생기는 그런 모양으로 보죠. 그러니까 마음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흩어진 마음이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단합이 되는 어떤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룹 간에도 단합, 뭐 가족 간에도 단합, 뭔가 모여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체로 뭔가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좋은 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위에 선배들이라든지 뭔가 윗사람들로 인해서 뜻밖의 어떤 기회가, 혜택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인을 만난다,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상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생각 안 했던 어떤 부분이 해소되어 나가는,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또 선배가 있다든지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뭔가 풀려나갈 수 있는 그 소지도 있는 운입니다. 돈의 흐름은 대체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근데 투자하거나 투기하는 건 조금은 괜찮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좀 그래 보이고, 전반적으로 점점 이익이 생기는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루어지는 어떤 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방해가 있는 듯 해도 대체로 순탄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는 운이다, 이래 보셔도 좋습니다. 취지는 대체로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 연애사는 대체로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연애 미팅이든 만남이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매매는 오히려 좀 불리해 보입니다. 좀 신중하게 조심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좀 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가 좀 다 서류적인 것이든 요새 하도 뭐 전세 사기나 뭐 사기가 많으니까 좀 그냥 말만 믿고 하지 말고 현장 점검이 꼭 필요해 보이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때를 보고 다음을 기회를 갖는 게 좋고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대체로 건강한데 뭐 식중독이라든지 위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을 볼 수 있어요. 대체로 뭐 원만해 보입니다. 나이별로 한번 보면 2004년생 갑신생은 가능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뭐 윗사람이나 선배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데 어떤 뭔가 결정할 때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선택하고 나면 오히려 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92년생 임신생 원숭이띠는 조금 어려움에 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됩니다. 곤란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 안 했던 어떤 상황에 이렇게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 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주변 사람들하고 감정을 주고받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또 가능해 보이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어떤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충분히 협력이나 협조를 받아낼 수 있겠죠. 68년생 무신생 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는 대체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넓혀가도 폭을 넓혀가도 그렇고 주변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대체로 원만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뭔가 하는 행동들 이렇게는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는 자기가 이때까지 준비하고 예상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끔 자기가 준비하고 대비했던 것들이 실제로 예측했던 것들이 성사되는 시기로 보셔도 좋습니다.